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 정보, 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금융자산이 줄줄 새고 있다면 어쩌실 건가요? 맙소사.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지 않나요? 현대인의 필수품을 넘어선 생존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 편리하고 없어서는 안 될 기기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위협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깊이 인지하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스마트폰에 숨겨진, 어쩌면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기능 하나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해커들의 소나기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아낌없이 대방출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시고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후회하는 대신 오늘 알게 된 정보 덕분에 몇백만 원, 아니 몇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막았다고 자부하게 되실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해킹, 그 수법이 정말이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해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허술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의 일상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최첨단 기술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AI, 딥페이크 기술까지 악용되어 여러분의 지인을 정교하게 사칭하는 스미싱이나 딱 봐도 속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피싱 메시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정말 소름 돋는 현실이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무심코 클릭한 출처 불명의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쏙 빼가는 악성 앱도 정말이지 끝없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공 와이파이 쓰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털리기도 하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NFC 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해킹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NFC 해킹은 특히 스마트폰과 카드 간의 물리적 접촉을 유도하는 악성 앱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결제 정보를 훔쳐가는 신종 수법이라고 하니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오싹하고 소름이 돋아서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새어나간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커들의 악랄한 수법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통신사의 유심 정보를 복제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금융 거래를 가로채는 유심 해킹, 여러분이 잠시 복사해 두었던 소중한 정보가 클립보드에 남아있을 때 해킹을 통해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는 클립보드 해킹,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부동산 거래까지 시도하는 악질적인 명예 도용까지. 정말이지 해킹 수법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끊임없이 진화하고 우리의 모든 디지털 생활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해킹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항상 한 발 앞서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무서운 해킹으로부터 내 소중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굳건하게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기본 중에 기본.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바로 우리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OS와 설치된 모든 앱들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가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주사를 꼬박꼬박 챙겨 맞듯이 스마트폰 보안에 있어서는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방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 추가를 넘어 기존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여 해커들이 침투할 수 있는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아직 업데이트를 미루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는 즉시 업데이트를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만 백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에도 백신 앱을 꼭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혹시 모를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아직 스마트폰 백신 앱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앱스토어에 접속해서 믿을 수 있는 백신 앱을 설치하세요.
무료로도 충분히 훌륭한 백신 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유료 백신 앱은 더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니 필요하다면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죠. 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반드시 공식 앱 스토어, 즉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나 수상한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서 앱을 설치하는 건 마치 여러분의 소중한 집에 정체불명의 낯선 사람을 아무런 경계 없이 그냥 들여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노노. 공식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받은 앱은 악성 코드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순식간에 빼돌릴 수 있습니다. 제발 호기심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비밀번호. 정말이지 너무나 중요해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1234나 AAAA 생년월일, 휴대폰 뒷자리 같은 너무나도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비밀번호는 해커들에게는 그저 어서 오세요라고 손짓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8자리 이상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복잡하고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주기적으로 변경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팁. 각 계정마다 절대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의 비밀번호가 해커에게 노출된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의 계정이 연쇄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능과 2단계 인증 기능을 대부분의 앱과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보안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의 계정을 철옹성처럼 지키세요. 특히 은행 앱이나 중요한 금융 서비스에서는 2단계 인증을 필수로 설정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노력만큼 계정은 더욱 안전해질 겁니다. 카페나 도서관, 공항, 기차역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공용 와이파이 혹시 아무 생각 없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연결해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보안이 취약한 공용 와이파이는 해커들에게는 그야말로 개인정보 뷔페나 다름없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자제하시고 정말 불가피하게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상 사설망 VPN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VPN은 여러분의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하여 외부의 도청이나 해킹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팸이나 피싱 문자 혹시 그냥 삭제만 하거나 무심코 지나치고 계셨나요?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하거나 스마트폰 자체 기능을 이용해서 스팸 문자를 아예 차단해주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나 이메일 속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호기심에 단 한 번 눌렀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금융정보가 순식간에 탈취되어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늘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카드 정보 유출이나 계좌 해킹에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카드 정보나 계좌 번호가 털린 후에도 해커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여러분이 방심한 틈을 타서 부정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최소 한 달에 한 번 가능하다면 더 자주 은행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분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상 거래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거래 내역이 보이거나 의심스러운 인출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은행 콜센터나 보안부서에 문의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마트폰의 설정만 조금 변경해도 보안을 훨씬 강화할 수 있는 꿀팁들을 대방출할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모르면 손해이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꿀팁, 클립보드 정보 삭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중요한 정보, 예를 들면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복사한 적 있으시죠? 이렇게 복사된 정보는 클립보드라는 임시 저장 공간에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악성 앱이 클립보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복사했던 모든 정보가 해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립보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주기적으로 그리고 사용 직후 바로바로 삭제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키보드 설정이나 시스템 설정에서 클립보드 관리 기능을 제공하니 지금 당장 확인하고 설정해두세요. 두 번째 꿀팁, 사진 위치 정보 끄기.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많은 경우 사진 파일에는 촬영 장소의 위치 정보, 즉 GPS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 정보가 그대로 SNS에 공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경우 여러분의 사생활이나 현재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는데 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현재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노출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 기능을 꺼두면 내 위치가 불필요하게 노출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정보 저장을 비활성화하는 기능을 찾아서 꼭 꺼두세요. 세 번째 꿀팁, 와이파이 자동 연결 끄기. 스마트폰이 알아서 주변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안이 매우 취약하거나 심지어 해커가 설치해둔 가짜 와이파이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해커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파이 자동 연결 기능을 꺼두고 필요할 때만 수동으로 와이파이를 선택해서 연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설정 앱의 WI-Fi 메뉴에서 이 기능을 찾아 비활성화해주세요. 네 번째 꿀팁,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이건 정말이지 스마트폰 보안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허용 또는 알 수 없는 앱 설치와 같은 항목을 반드시 비활성화해 두셔야 해요.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한 앱도 아무런 경고 없이 설치될 수 있는데 이는 곧 악성 코드가 담긴 앱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직접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비활성화해주세요. 마지막으로 MMS 자동 다운로드 해제. 멀티미디어 메시지, 즉 MMS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는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을 통해 해킹될 수도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심은 MMS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고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이 실행되면서 스마트폰을 감염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능을 해제하여 나쁜 그림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로부터 우리 스마트폰을 보호해주세요. 메시지 앱 설정에서 MMS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찾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설정 변경들이 모여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해줄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금융 서비스들의 보안도 강화해야겠죠?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금융 앱들은 생체 인증 지문, 얼굴 인식이나 2단계 인증을 반드시 설정해 주시고 앱 자체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화면 잠금 설정도 필수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최소한 금융 앱만이라도 추가적인 잠금으로 보호되어야 하니까요. 또한 여러분의 통신사에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심 변경이나 재발급 시 본인 인증을 더욱 강화하여 해커가 여러분의 유심 정보를 복제하여 금융 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PASS 앱 같은 본인 인증 서비스를 활용해서 명예 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는 여러분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려주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혹시 모를 금융 사기에 대비하여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도 꼭 활용해보세요. 이는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햇살론 등 신규 여신 거래를 여러분의 명의로 실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내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이나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꼭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를 대비해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도 알아두세요.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며 하나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도 혹시 모를 명예 도용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에 가입해 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꼭 확인하고 설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피싱 방어 솔루션이나 강력한 백신 앱 같은 보안 솔루션도 정말 잘 나와요. 특히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톤의 디펜더스와 같은 피싱 방어 솔루션은 악성 URL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보안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내 스마트폰을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백신 앱은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안티피싱 기능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여러 기능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료 서비스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당황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침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단계별 대처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즉시 모든 카드와 계좌를 정지시키세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각 은행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재빨리 카드 사용을 일시 정지시키고 관련 계좌를 잠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신고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최근 한 달 아니면 더 긴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거래나 금액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은행에 부정 거래로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긴급할 경우 112에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알리고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빠를수록 범인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고 피해 복구에도 유리합니다. 넷째, 유출된 비밀번호나 주소, 전화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해커가 이미 여러분의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으니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바꾸고 필요하다면 휴대폰 번호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정지하고 새로운 카드를 재발급받으세요. 이미 정보가 노출된 카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관리하세요. 혹시 모르게 개설된 대포 통장이나 잠자고 있는 계좌는 없는지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서 명예도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여러분의 명의로 새로운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332로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복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추가 보안 팁도 놓칠 수 없죠.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계좌 비밀번호, 보안 카드 번호, OTP 정보 같은 민감한 금융 정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100% 사기니까 속지 마시고 즉시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기 수법을 널리 알려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 다른 팁으로는 RFID 해킹 방지, 파우치나 카드 지갑 같은 보안 강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무선으로 카드 정보를 읽어가는 스키밍 해킹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여러분의 카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금융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나 뉴스 기사 등을 통해 새로운 해킹 트렌드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해킹은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우리 소중한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을 해커들의 마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작은 보안 수칙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알려드린 대처법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보안 생활에 실질적이고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주세요. 이 비디오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녕.